브리핑 화요일 순서. 화요일엔 빨간 경제를. 네, 화요일엔 빨간 경제를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경제학자면서 또 국제 전문가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강서 북강서을 북강서을 위원장이신, 아직 뭐 조직책이 결정이 난 건 아니죠?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유일한 신청자. 지금 네.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상태예요. 자, 그래요.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최지은 대변인하고 방송을 한번 했는데 이 대화를 나눌수록 그 이 지식과 또 이 세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정말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벙커원교회 예배당까지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최근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 채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오늘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서 기인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저 인국공 사태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인천공항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갑자기 반대를 하고 분노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분노의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예. 하나는 이제 공정에 대한 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청년들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공정에 대한 의심은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좀 이렇게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에 부족한 면이 좀 있었던 게, 보니까 뭐 채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채용한 다음에 임금 이런 게 너무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치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다녀갔기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뭐 정규직이 되고 마치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비정규직이 아주 많은 데가 인천공항이었고 또 거기서 시작으로 다른 공기업, 민간은 뭐 홈플러스 같은 민간 이런 데 확대를 하는 게 그 계획이었는데, 마치 뭐 이게 파퓰리즘의 하나고 또 역차별이 되고 이렇게 잘못돼서 공정에 대한 분노에는 좀 사실은 이제 허위 왜곡한 부분으로 오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이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게 청년들이 너무 지금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는 오히려 우리가 더 이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뭐 잘못된 뉴스다 이걸로 공방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20대한테 공정의 이슈로 다뤄졌어요. 누군가는 뼈 빠지게 공부해서 취업하는데 누구는 뒷문으로 들어와서 손쉽게 취업했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네. 예. 글쎄 이 문제를 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노동 시장 자체가 이중 구조가 너무 심해서 이중 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대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이 돈을 훨씬 못 받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냥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이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가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더 나아가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인데, 그 대안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그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커가지고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똑같이 일하면 똑같은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연장성산에서 이제 정규직화가 된 건데, 또 동시에 또 다른 면에서는 똑같은 문재인 정부 아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뭐 이번에 코리아 뉴딜 그 안에 뭐 디지털 뉴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모든 게 예를 들면 뭐 플랫폼 노동 이런 게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택시 기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뭐 타다, 이제 타다는 없어졌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건 한 예인데
이제 더 고용의 관계가 옛날이랑 다른 프리랜서 관계가 더 많아지는 게 지금 사회의 트렌드고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프리랜서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비정규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 많아지고 솔직히 있는데 이게 많아지면은 네. 거기로 가지 뭐 굳이 저 회사에 다닐 일이 네. 없죠. 예. 그래서 이걸 정규직화하는 것보다는 정규직화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은 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차별을 줄이는 게 저는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네. 가지는 이제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그 최윤열 의원이 네. 동일 임금, 동일 노동, 공정 임금. 그래서 비정규직은 돈 더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미국에 있는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기구에 다녔는데 똑같은 저라는 사람이 이제 만약에 정규직이었지만 그만두고 컨설턴트, 비정규직 일을 하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저는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세계은행은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저는 연금 같은 혜택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한 그 위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위험까지도, 그 다음에 연금이나 여러 가지를 회사에서는 저한테 주는 그냥 돈만으로 하면은 제가 네. 비정규직이 되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은 사람을 다 똑같이 주고 비정규직 더 많이 주고 이게 아니라 자격과 능력이 똑같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가 돼 있고 또 동시에 이제 정규직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좁히는 것 중에 정규직 월급을 높이고 뭐 일하는 환경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사실은 정규직을 오히려 조금 더 유연화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소규모의 정규직이 너무 이제 자르기가 힘들면은 네. 거기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만 들어가면 해결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네. 정규직 늘리니까 나는 정규직 안 됐으니까 더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거는 사실은 우리 당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네. 오히려 비정규직을 또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또 설사 정규직이라도 오히려 고용 안정망 이런 걸 더 강화해가지고 무조건 사람을 잘라라 이게 아니라 뭐 전국민 고용보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실제로 일을 좀 안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닌 사회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 네, 그 다음에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없애는 게 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그냥 모든 사람을 정규직화 할 수는 사실 없고 지금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좀 우리 경제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이제 노동자가 갑자기 일을 놓아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들의 생계와 또는 이제 다시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 네. 탄탄하게 구축이 돼야 할 것이고 또 비정규직이 저임금 그리고 해고가 쉬운 네. 그런 노동 계급으로 이렇게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비정규직 모델은 전 이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유재석. 예. 유재석도 비정규직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쯤 되면 비정규직 할 만하죠. 네. 굳이 정규직을 고집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정규직은 좋은 거 다 있고 비정규직은 나쁜 건 다 있고 이런 구조가 아주 맞습니다.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계급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그 격차보다는 지금은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코로나 전에도 전 세계의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 전 세계로 보면은 지금 뭐 세계화 그다음에 뭐 디지털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네네. 잘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못 사는 사람도 늘어나는데 중산층이 다 모든 나라에서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청년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서 네네. 2011년에 저는 그때 아랍혁명 당시에 북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투니지아 시골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신 자살을 해요. 아이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예. 당시에 가장 그 독재주의 모든 언론이 통제돼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조직해가지고 네.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자스민 혁명.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청년 실업은 우리는 오히려 조금 덜했고 뭐 남유럽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 무조건 일이 없다.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일자리가 없다. 이게 굉장히 네. 큰 사회 문제였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게 더 심해졌고, 전체 고용도 심해졌지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청년 실업은 더 심해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네. 20대 청년이 가장 타격이 크다고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일자리가 없어진 게 이제 식당 이런데 유통업 이런데 그리고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우리나라의 무슨 정책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고 네.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다른 나라보다는 상황이 낮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좀 더 잘 개입을 할 것인가 그게 문제고 사실은 인국공도 정부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정규직화를 한 건데 네. 이제 의도는 그랬는데 이제 청년들한테는 내가 역차별을 당하지 않나 이런 약간 소통의 좀 소통 과정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저기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그 카카오톡 메시지 그 짤 하나에 그냥 온갖 억측과 온갖 오해들이 이제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 현상이. 20대의 취업문이 매우 좁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20대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내가 정규직 직장을 얻는다면은 가장 좋은 데로 가고 그렇다고 내내 놀 수는 없으니까 비정규직에서 우선 좀 이렇게 생계를 위한 그런 그 급여를 확보하고 그 마음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복지나 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업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공급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꼭 답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를 이제 이 노동 시장에서 노동 수요의 측면, 네. 이제 질 좋은 일자리를 하는 기업이나 정부나 그다음 노동 공급,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좀 이렇게 오히려 정규직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무원 같은 경우에요. 공무원이 되면은 계속 이제 10년, 25년 동안 같이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처음으로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밥통이었고 옛날에는 그동안 경쟁이 안 되고 이렇게 좀 경직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오히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개방형을 더 많이 만들면은 네네. 중간에도 들어올 수 있고 종본 조직도 좀 더 유연화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무조건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네. 처음에 대기업에 가고 처음에 공무원이 되면 인생이 편한데 네. 중간에 다른 걸 바꿀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일 찾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중간에도 이렇게 공무원도 중간 나이 들어서 들어가도 되고 중소기업을 다니다가도 대기업으로 옮길 수도 있고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저희 그 노동 수요 측면에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한다거나 임금을 같이 낸다거나 이것도 방법이고 네.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이 이제 처음 들어갈 때 그 처음만 막 이렇게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네. 청년이 중년이 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옵션들을 줘야 된다고 이 생각합니다. 민간 그 직업 시장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들을 공직사회가 그렇게 유연하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내가 공직사회를 굳이 그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번 논란을 통해서 가장 주목됐던 게 뭐냐면은 우리 청춘들이 혹시나 차별을 당연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이렇게 인식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줄 세우기식 교육의 폐해가 아닌가 싶은데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이런 사회구조 개선도 정규직화 못지않게 병행돼야 할 혹은 이 직업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 못지않게 기울여야 할 그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차별은 정당하다 이런 인식들. 그 차별이 정당하다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나이가 차별을 받아야 될 요소인가? 그것도 저는 사실은 고민이에요. 네. 이제 저는 외국에 오래 살다가 와가지고 이제 외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게 신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물어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상하 관계가 좀 정해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긴 한데 몇 달 차이로도 예. 이 사람이
그 선우가 갈려요. 2월에 태어났는데 내가 3월 태어났다고. 어이구, 뭐 그냥 갑자기 우울한 존재인 양 그렇게 자뻑하는 인간들도 많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회 문화는 뭐 전통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일할 때 너는 몇 년생이니까 요만큼, 너는 뭐 나이가 제일 많으시니까 대장, 뭐 너는 몇 년생이니까 요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도 여기 나이 제일 많으시는 좌장이 이제 한마디 하시고 결정하시고 네. 이렇게 그냥 당연히 권한을 주면서 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국회도 굉장히 나이가 다들 연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고 네. 제가 이제 한국나라로 41인데 부산에서 여당 야당 합쳐서 최연소였어요. 그래서 막 그래요? 저보고 막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의도 밖에서 어디서 청년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연로한 그 사회 구조인데 사실은 그 우리 선배님들 보시면은 30대에 다 국회의원 하시고 지금 20년째 하고 계시면서 아유, 그렇죠.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X86 선배님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분들도 훌륭하시지만 네.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는 너 이제 몇 살이니까 요만큼, 너 뭐 이분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공평일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청년들한테는 차별로 다가오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회의가 들고요.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얘기를 뭐 외국이 유토피아는 아니에요. 이번 미국에서 봤지만 문제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일자리를 구할 때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심이 돼야지. 네. 이 사람 몇 년생이니까 요급.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마인드가 사실 있고 남자냐 여자냐 뭐 정말 안 보이게 많이 따지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어느 학교 나왔느냐. 이걸로 또 사람의 어떤 격과 질을 따집니다. 네,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학벌, 뭐 여성 이런 얘기 많이 됐는데 나이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나이가 굉장히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볼 때 네. 이 사람은 뭐 몇 년생이니까 이직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약간 어린 사람이 뭐 밑에 사람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사회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예. 이런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차별을 받을 수가 없죠. 그걸 당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은 너 아직 청년이니까 너 아직 멀었어. 너 네. 나이 들면 그렇게 돼. 근데 문제는 나이 들면 이 청년들이 나이 들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 구조에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은 대변인께 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좋은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뭐 그 노동의 수요, 네. 공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노동의 수요, 그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 채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개방직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개방직. 또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민간이 사업이 잘 되게 사실은 좀 도와줘야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네. 우리 뭐 이번에 얘기하는 코리아 뉴딜에서 뭐 새로운 신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게 그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정부가 뭐 어느 공기업에 몇만 개 기업 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거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제 노동 수요고 노동 공급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질러볼 수 있는 환경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다 우리 다 같이 고시해가지고 뭐 그게 꿈이고 이런 거보다는 예. 스타트업 같은 거 하고 뭐 아니면은 뭐 모든 사람이 기술이 있어서 벤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뭐 소상공인이 돼도 되고 뭐 자기가 장사를 하고 싶으면 해보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꿈을 지원해주고 또 실패를 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참 탁견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맞습니다. 네. 부산 북강서울 무슨 동입니까? 북구에는 우리 금곡동과 화명동이 있고요. 네. 강서구는 전체인데 네. 강서구는 이제 사실은 부산의 신공항, 네. 뭐 김해공항도 거기 오. 있지만 옮겨갈 가덕도 신공항도 거기 있고요. 네. 또 제 지역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지역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예, 그래요. 북강서을의 이런 인재를 다음에는 기억하시고, 예, 이제는 도읍에서 도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도읍에서 도시가 돼야 하는 북강서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